오늘은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밑과 지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수가 모두 자연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 확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수인 지수와 지수의 법칙. 지수가 정수인 경우예요. 정수면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또 0이 정수죠. 자, 우리 지수가 0인 경우, 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죠. 그런데 0인 경우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경우든 어떤 밑이든 지수가 0이면 무조건 그 결과는 1이 되어요. 그리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이건 역수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2를 세제곱해서 역수하라. 2를 세제곱하면 8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수일 때뿐만 아니라 지수가 어떤 숫자이든 간에 실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거든요. 자연수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밑이 A로 같죠. 그러면 그리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기예요. 밑이 같은데 나누기면 지수끼리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 이렇게 붙어있죠. 가로하고. 그럼 이거는 A의 m을 n번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수끼리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자, A 곱하기 B의 바깥에 n이 있죠. 그러면 자, n이 붙어서 A의 n, B의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유리수인 경우를 볼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 분모분의 분자가 있는 숫자가 유리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에 n분의 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 n, 분모가 루트 밖에, 분자는 A와 같이, 밑과 같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3의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분모인 5가 루트 밖에, 그리고 분자인 2가 3하고 같이 루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3에 만약에 5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5,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일때 지수 법칙 있는데 정수인 경우, 자연수인 경우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도 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문제에서 볼게요. 1번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은 자, 그러면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5의 1 해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은 세제곱을 해서 역수하여라 이 뜻이에요. 세제곱하면 8이니까 8분의 1이죠. 그리고 24 해서 3이 되죠. 3번 자, 보니까 5, 25, 125 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라 보이지만 모두 5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밑이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밑을 다 통일을 해볼게요. 5의 마이너스 4 곱하기 25는 5의 제곱인데 역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죠. 나누기. 그 다음에 125는 5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기 때문에 자, 따로 써볼게요. 자, 125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마이너스 6인데 분의 1이 있죠. 역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다시 한 번 더 되기 때문에 없어져서 5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5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5의 10 나누기
5의 6이 되죠. 그러면 5의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는 빼니까 이렇게 돼서 5의 0제곱이 되고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그래서 1입니다. 자, 이 경우도 다 밑을 2로 통일을 해볼게요. 2의 5제곱이죠. 나누기 한 다음에 먼저 가로 안을 보면은 2의 자 루트 바꾼 분모라고 했어요. 3분의 1이죠. 근데 2의 3분의 1에 9네요.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근데 밖에 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2의 5 나누기는 빼기 그리고 곱하기는 더하기 그래서 2의 4제곱이 되고 16이 됩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또 다른 형태죠. 5번은 분모 분자를 좀 따로 볼게요. 분모 분자를 각각 묶을 거예요. 분모는 먼저 3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으로 묶을게요. 더 작은 걸로.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0으로 묶으니까 3에 10. 자,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하면 3에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그 다음에 1이죠. 그리고 분자는 3에 10으로 묶을게요. 3에 10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에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결국은 3에 마이너스 20, 3에 10이죠. 그러면 나누기니까 3에 10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니까 3에 3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결국은 밑이 다 3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9는 3의 제곱이죠. 그러면 3의 제곱에 2분의 3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러면 3의 세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지수끼리 더했어요. 그래서 3의 1제곱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아무리 복잡해도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밑을 다 똑같이 만들어라. 5의 0제곱, 5의 0제곱 어떤 숫자든 0제곱 하면 1이 되고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에 6분의 5 나누기 자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좀 더 정리를 하면 3의 2분의 5죠. 나누기 3의 2가 되죠. 그러면 나누기니까 2분의 5에서 통분하면 2를 통분하면 2분의 4죠. 그러면 3의 2분의 1이고 자 루트로 바꾸면 분모가 앞으로 루트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2는 제곱근이니까 그냥 루트랑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루트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도 자 루트 있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루트 2는 자 2는 2의 1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이에요. 앞에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면 2의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하고 자 2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2의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의 4분의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 2의 4분의 8 2의 제곱이 되고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자, 루트가 되게 여러 개가 겹쳐 있네요. 앞에서 전 시간에 배운 거듭 제곱 근에 대한 법칙들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2부터 볼게요. 2 위에는 루트가 하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2 위에는 2분의 1이에요. 자, 4는 일단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4 위에는 지금 루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 3부터네랑 2부터네랑. 그러면 2하고 3이랑 곱하면 6이거든요. 자, 그러면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라고 그랬어요. 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거든요. 2의 세제곱. 그런데 분모는 지금 8 위에 겹쳐있는 루트를 다 곱해줘야 돼요. 2, 3, 4. 그래서 분모가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볼게요. 6분의 2. 자, 이렇게 되면은 밑이 똑같고 지수가 밑이 똑같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2에 24분의 2 더하기 24분의 8 더하기 24분의 3은 2에 24분의 13이 돼서 K는 24분의 13이 됩니다. 10번. 자, 이제 지수가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법칙은 다 똑같아요. 밑이 똑같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루트 3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11번.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왔네요. A랑 B랑 C랑 곱해서 24인데 세 실수 A, B, C가 있다. 그럴 때 뭐 이런 관계가 있고 5의 C의 값을 구하시오.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랑 또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개념 시간에 넣어봤어요. 자, 지금 지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A죠.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일단 A에다가 B를 한번 곱해볼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똑같이 지수에 똑같은 숫자를 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를 곱해요. 2B. 곱하고 나서 봤더니 3의 B가 5의 3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자, 3의 B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3의 B 대신에 5의 세제곱을 또 대입할 수 있다는 거고, 자, 5의 세제곱을 대입하면 5의 세제곱의 제곱 해서 5의 6제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등호가 다 써있죠. 등호의 양 끝을 다시 가져와서 자, 2의 AB는 5의 6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또 슬쩍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C를 곱해줬죠. 그럼 비로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다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대신에 24. 2의 24는 5의 6C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5의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아까 지수에 곱했죠. 그러면 곱할 수 있다는 건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죠. 2의 4제곱은 5의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지금 28의 x는 32, 그 다음에 49의 y는 64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3의 값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여기 x가 있죠. 근데 x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역수 모양이죠. 그러면 역수 모양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28에 x는 32. 자, 그러면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주면은 28은 32에 x분의 1 이렇게 돼요. 양변에 x분의 1을 지수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5가 있죠. 근데 32는 또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28은 2에 x분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49는 64의 y분의 1. 자, 그런데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의 y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구한 걸 모아서 정리를 하면은 28은 2에 x분의 5고 그 다음에 49는 4의 y분의 3.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3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나누기죠. 나누기가 되어야 지수끼리 빼기가 돼요. 근데 나누기를 하려면 자, 여기는 2, 여기는 4. 밑이 달라요. 그럼 밑도 똑같이 맞춰둬야 되거든요. 자,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y분의 3은 49는 7의 제곱이죠. 아하, 양쪽에 지수의 2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7은 2의 y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2의 x분의 5 나누기 2의 y분의 3은 2의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3 이렇게 썼죠. 그러면 밑에 자, 2의 x분의 5는 28이었죠. 그리고 2의 y분의 7은 7이었죠. 그러면 나눠주면 4가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도 같아야 되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13번. 자, 또 다른 유형이 나타났어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은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곱셈 공식 변형이거든요. 자, 먼저 양면을 제곱을 해볼게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은 3. 그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더하기 2a, b 2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제곱 9죠. 그런데 자, 지수가 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러면 넘겨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7이 되죠. 자, 2번은 자, 반대네요. 볼게요. 제곱을 해주면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을 해서 제곱을 구한다면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요. 제곱하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죠. 2에 2b 해주면 그런데 3이죠. 그러면 제곱한 게 1이네요. 그러면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자, x가 1보다 큰 수면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14번. A의 EX는 5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AX가 뭐 루트 5 풀마 루트 5? 루트 5 A가 뭐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5. 루트 5 대입해도 답이야 나오겠죠. 근데 좀 더 간편하게 구하려면은 자, 이 식의 분자 분모의 모든 항에 AX로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A의 EX 마이너스 1 A의 E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A의 EX가 5니까 5 마이너스 1 5 플러스 1 4분의 6 해서 2분의 3. 5번 2의 A-1은 3이고 6의 B 플러스 1은 96일 때 2의 A 곱하기 B의 값은 자, 아까랑 비슷한 냄새가 나죠? 해보는 거야. 2의 A 곱하기 B 곱하기 B. 그러면 이건 지수에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의 A가 있는 부분을 일단은 곱해보고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곱해볼게요. 2의 A-1 B 양변이 똑같이 곱해줘요. 3의 B 분배 법칙 2의 AB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수 있죠? 는 3의 B 됐죠? 그러면 자 양변에 2의 AB가 있으니까 얘를 넘기죠? 자 양면에 2의 B를 곱해줘요. 2의 B 그러면 이렇게는 없어지죠. 그러면 2의 AB는 자 지수가 같으면 6의 B로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결국 2의 AB는 6의 B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데려와서 볼 거예요. 6의 B 플러스 1은 6의 B 곱하기 6의 1이랑 같죠. 96. 그러면 6의 B는 6으로 나누니까 1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의 AB는 결국 16이 됩니다. 16번. 자,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어떤 미생물의 양은 T시간 후에 처음 양의 2의 KT배가 됩니다. 16시간 후에 이 미생물의 양이 처음 양의 2배가 된다고 할 때 4일 후에 이 미생물의 양은 처음 양이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 미생물의 양을 만약에 A로 놓으면 16일 후면 2에 T에 16을 대입하는 거죠. 16K가 되죠. 그런데 16시간 후에는 2배가 된대요. 처음 양이. 처음 양이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의 16K는 2.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4일 후. 4일 후면 24 곱하기 4죠. 하루 24시간. 그럼 96. 그러면 2에 자, 처음 양은 A고 자, 96시간 후 96K죠. 이때 처음 양이 몇 배인가? 나누기 A죠. 몇 배냐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기. 결국 우리는 2의 96K 값을 알아내야 되죠. 근데 2의 16K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2의 96K는 2의 16K의 6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4. 17번. 자, 이런 문제는 문제가 길어도 당황하지 말고 잘 읽고 어느 문자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를 잘 대입하고 또 대부분은 몇 배인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몇 배면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는 3의 몇 배인가? 3배죠. 그거 9 나누기 3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몇 배냐고 그러면 나누는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빛의 세기가 I, O, 수심이 D. 자,
문제는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문자만 잘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수심이 3m. 이거 뒤에 대입하는 거죠. 수심이 3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수심이 11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몇 배인가? 자, 그러면 수심이 3m. 3 쓸게요. 3m. D 대신에 3 대입하면 돼요. I5 곱하기 10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5죠. 그 다음에 11m는 I5 곱하기 10에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5.5예요. 그런데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리고 빼주는 거니까 i의 마이너스 i가 아니라 10에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5.5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0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확장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들을. 나중에 유형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